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마치 일본의 가미카제 공격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의료헬기가 고속도로에 추락해 조종사와 의료진 등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나지 않아 추가 폭발이나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민들이 직접 구조에 나서면서 인명피해를 줄였습니다. LA에서 구리선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수만 건의 정전 신고가 접수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A시가 10년 만에 주차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료로 제공됐던 공영주차장도 유료로 전환되며 일요일에도 주차요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경에서 70마일 떨어진 곳에서 신세계 나사벌레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당국은 멕시코산 가축 수입을 일시 중단하고 방역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연간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산 철강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마저 수입 장벽을 높이기로 하면서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를린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 현재 25%인 관세율을 50%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ut we must also act decisively to defend Europe's interest. We are using it to make sure that our producers would be competitive.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도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연간 최대 1,830만 톤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됩니다.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국가별 수입 쿼터에 대해선 향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철강업계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44억 8천만 달러어치의 철강을 수입한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미국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모든 수입산 철강의 25%, 철강이 포함된 파생 상품에는 5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관세 인상 조치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협상 등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도시로 지목한 시카고 지역에 텍사스 주 방위군이 도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 진압에 쓰는 반란법 발동을 위협했고 시카고 시장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의 강력한 반대 속에 군 수송기에 올랐던 텍사스 주 방위군이 시카고 근교에 도착했습니다. 주둔 지역은 시카고 교외에 있는 미 육군 예비군 훈련센터로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1차로 시카고에 파병된 텍사스 주 방위군 병력은 200명으로 알려졌으며 증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반란법 발동을 거론하며 시카고를 압박했습니다. 반란법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려던 시도를 연방 법원이 잇따라 가로막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폭동 진압법입니다. Yeah, well, it's been invoked before, as you know. If you look at Chicago, Chicago is a great city where there's a lot of crime. And if the governor can't do the job, we'll do the job.
연방수사국 FBI 국장도 폭력 범죄를 박멸하겠다면서 시카고로 향하는 등 협공에 나섰습니다. 시카고시는 위헌적인 병력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is out of control. This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times in our nation's history. 트럼프 2기 들어 소요와 범죄를 이유로 군대를 투입했거나 배치를 승인한 도시는 5곳, 모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는 자신의 주 방위군 이동 배치를 소셜미디어로 홍보했고 갈등도 커졌습니다. The governor of Texas should be worrying about Texas. Why he all up in my business? Focus on Texas.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가 텍사스 주 방위군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 결과는 이르면 이틀 뒤 나올 전망입니다. 국내 문제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군대를 동원한 미국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충돌과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셧다운 사태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을 주장하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자폭 특공대 가미카제 공격 같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ey're the ones that started it. They're the ones that have it. And it's almost like a kamikaze attack by them. You want to know the truth? This is like a kamikaze attack. They almost, they have nothing to lose.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 운영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연방의회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한 지출 법안에 반대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당의 극한 대립이 계속될 경우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안을 두고 특별 선거에 돌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4일 주민 발의안 50으로 상정된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해당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당이 최대 5석의 추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최근 텍사스주 등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개편 움직임에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대표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거구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은 우편을 통해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10월 2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을 놓친 경우에도 2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현장에서 등록 후 임시 투표가 가능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일부 지역은 10월 25일부터 조기 투표소가 운영되며 11월 4일 선거 당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모든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는 12월 중순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의료 헬기가 고속도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쯤 UC 데이비스 메디컬 센터에서 이륙한 의료 헬리콥터가 50번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추락해 조종사와 간호사, 구급대원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2명을 도로 위에서 구조했고 1명은 헬리콥터 아래 갇혀 소방대원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구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at one person that was trapped, the captain immediately sequestered the help of just civilians that were standing around. They were able to lift part of that helicopter out and get that victim out so we could get them loaded into the back of an ambulance and transported off scene. 또한 당시 기체가 도로에 추락했지만 화재로 번지지 않아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뒤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구리선 절도 범죄 근절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마크 곤잘레스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어제 LA시 관계자들과 함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구리선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금속 재활용 업체가 구리선 판매자의 신원과 합법적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해 구리선 절도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곤잘레스 하원 의원은 구리선 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LA에서 지난해에만 4만 6천 건에 달하는 가로등 정전 신고가 접수됐고 수리 비용은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상원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LA시가 10년 만에 주차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LA시 의회는 지난 3일 10월 말부터 LA 지역 내 3만 5천여 개의 주차 공간 미터기 요금을 시간당 50센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미터기 운영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고 무료였던 시소유 공영 주차장 28곳이 유료로 전환되며 일요일에도 주차 요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LA시 교통국은 지역별로 시간당 1달러에서 최대 8달러 50센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차 요금이 조정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인상안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시 재정 적자 해소와 주차 인프라 유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워싱턴 주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불을 지르고 유물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워싱턴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10시쯤 29살 용의자 군나르 맥린 슈버트가 주 의사당에 침입해 10여 분간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슈버트는 망치를 들고 의사당 안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침입한 뒤 유리창을 깨고 깃발을 불태웠습니다. 이어 역사적 유물이 전시된 주 접견실로 들어가 1928년에 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직조 카펫에 불을 지르려 시도했습니다. 또한 흉상 2개를 넘어뜨리고 기물과 장비를 파손한 뒤 도주를 시도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슈버트는 전직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 출신으로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슈버트를 주거 침입과 방화, 재산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나사벌레, 일명 공포의 구더기가 미국 국경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멕시코 농축산물안전청은 미국 국경에서 70마일가량 떨어진 사비나스 이달고시에서 한 송아지가 신세계 나사벌레에 감염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방제 규정에 따라 해당 벌레는 이미 사멸 처리됐으며 함께 운송된 다른 84마리 가축에게서는 감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신세계 나사벌레는 기생파리의 일종으로 소나 말 등 가축은 물론 사람의 상처 부위에 알을 낳아 살을 파먹고 성장해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이번 사태를 국가안보 수준의 생물 방역 사안으로 보고 멕시코산 가축 수입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또 텍사스주의 방역 살균 시설을 확충하고 멕시코 정부와 협력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감시 추적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한 여성이 바늘로 버스 승객들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11시 30분쯤 웨스트 18번가와 사우스 1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날카로운 물체를 든 여성이 버스 승객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여성이 버스 뒷좌석에 앉아 바늘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경찰에 의해 제압되고 체포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다행히 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된 여성은 현재 정신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판사 자택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집행국은 지난 5일 오전 11시 30분쯤 주 수뇌법원 판사인 다이앤 구두스틴의 집에서 큰 불이 나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구스틴 판사의 남편과 아들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판사는 화재 당시 집에 없었으며 일부 현지 언론은 구두스틴 판사가 최근 판결 이후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왔다고 보도했지만 수사 당국은 현재까지 방화나 폭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두스틴 판사는 1998년부터 재직 중인 주 순회 법원 판사로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유권자 정보 제공 소송에서 한때 연방 법무부의 자료 요청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며칠 뒤 주 대법원에서 뒤집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직후 정치적 배경이나 보복성 방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당국은 고의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었다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탑승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기내 수화물 확인 절차를 변경합니다. 항공사 측은 미 전역 공항 게이트에 비치돼 있던 수화물 측정 기기를 제거하고 대신 공항 로비에 설치해 승객이 스스로 가방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탑승 과정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기내 반입 수화물의 크기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자신의 가방이 기내 선반에 들어갈 크기인지 미리 확인해야 하며 규격을 초과할 경우 위탁 수화물로 붙여야 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로비와 게이트에서 수화물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피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피시비뱅크.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인사말을 전하며 때론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이나 오해도 감수하더라도 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추석 전날 동영상으로 인사를 전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SNS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명절을 누리기에는 민생이 녹록지 않다며 그럼에도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전했습니다. 간과 쓸개는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을, 손가락질과 오해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이 문화가 자산이고 K-팝 드라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죠. 한번 입에 고정이 되면 쉽게 안 바뀌죠. 지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문화를 수출하는데 산업으로. 이 대통령 부부는 한국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추석을 맞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촬영 시기가 국가 전산망 마비와 겹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방송 촬영을 한 게 부적절했다고 지적했고 화재 직후 대통령 행적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이 거짓이었다며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행적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두고 고소 고발이 이어진 상황에 대통령이 SNS로 심경을 밝힌 건데 여야 간 감정 싸움이 법적 조치로 번지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빌라를 낙찰받아 목돈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한 변호사가 사람들을 모으고 컨설팅까지 해줬습니다.
소송을 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실제로 빌라를 경매로 내놓고 주택도시공사가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240억 원이 넘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 강의 학원입니다. 변호사가 전세 사기 피해 매물로 돈 버는 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이지? 되게 궁금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목표물은 여러 번 유찰돼 헐값이 된 빌라들. 그런데 낙찰받은 뒤 소유자인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라고 말합니다. 공사가 직전 세입자 명의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두는데 등기 취소 소송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소송하는 동안에는 새 세입자를 들여 임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운 좋게 등기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2억 3억짜리 빌라를 2천 3천만 원에 소유할 수 있는 투자법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안전하게 이런 거 뭐 싸게 헐값을 낙찰받아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이 변호사와 수강생들이 낙찰받은 집은 모두 150건. 등기 취소 소송은 학원 바로 아래층에 있는 자신의 법무법인이 맡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보증공사가 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은 247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변호사는 공사가 경매로 내놓는 물건들이 애초에 낙찰되기 힘든 물건이라며 소송을 통해 임차권 등기 설정 과정에서 위법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증공사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해당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진정서를 냈고 변호사회는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오는 금요일 예정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식에 중국의 권력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2인자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참석해 북중러 3국의 연대를 다시 과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이 같은 내용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창 총리가 대표단을 이끌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을 공식 우호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공식 홈페이지에 리창 총리의 방북을 알리는 같은 내용을 공지하면서 북중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선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2인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에선 국가 최고 서열인 당 서기장과 국가 주석이 참석합니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정주년, 즉 5, 10년 단위 국가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는데 북한은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러 3국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문의 LNS 213-700-7414.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0월 7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